여성용 면도기를 팔았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여성용 면도기가 대박이 났어요. 뭐 2천만 개 팔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여성용 면도기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제품을 얼굴 솜털 제거기라는 그러한 상품명을 붙여서 판매를 했습니다. 지금도 솜털 제거기라고 치면 많은 상품들이 나오고요. 제가 그거를 맨 처음 팔게 된 거죠. 바로 그게 제품은 그대로인데 사용자에 따라서 관점만 바꾸게 된 거죠. 대표님, 저희가 엠피터 유튜브 영상이 올라간 지가 한 6개월 정도, 거의 반년 됐는데 대표님 뭐하고 지내셨는지, 그리고 대표님 진짜 유튜브 이제는 제대로 하실 건지도 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온라인 셀러를 22년 했고 뭐 한때 연매출 100억도 했고 뭐 2개 대학의 겸임 교수도 했고 그리고 2권의 책도 쓰고 창업진흥원이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마케팅 강사도 하고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한 셀러를 한 500명 정도 만나면서 멘토링을 하면서 진짜 열심히 살아왔잖아. 근데 딱 작년 11월 27일에 갑자기 경기 남부지방에 내린 폭설로 우리가 창고가 경기도 안성에 있는데 당장 팔아야 될 상품이 들어있는 물류창고 가설동이 무너진 일이 있었지. 기억나? 네.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당장 12월 달에 매출을 내야 할 6억 원어치의 재고가 들어있었는데 한순간에 눈에 젖고 비에 젖어서 진짜 눈물을 머금고 산업 폐기물로 보냈잖아.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제 올해 3월에 뇌 시술 받고 중환자실까지 가서 누워 있었어. 몸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저는 너무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치. 왜냐면 나는 지금까지 셀러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매출이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상 상품이 잘 팔리고 뭐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번 경우를 통해서 중환자실에 한참을 누워 있었는데 중환자실에서 누워 있으려면 휴대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정신만 말똥말똥했었는데 그때 내가 깨달음이 한 가지 온 게 있어. 아, 내가 그동안 겉멋만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왜냐면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하고 현직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내가 창고가 없으니까 힘들어지고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힘들어지고 결국 내가 바라는 거는 창고가 무너져서 판매할 상품이 없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필요했고 또 하나는 내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도 상품 판매가 계속 될 수 있는 진짜 돈 버는 방법이 무언가 찾아봤거든. 판매할 상품이 없는데 지금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정말 셀러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매출은 없고 내 통장은 계속 비어있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그 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22년 셀러 노하우 중 가장 알짜배기, 가장 기본인 상품에 대해서, 돈 되는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제가 여기서 보면 셀러분들 진짜 많이 만나시잖아요. 대표님을 찾아오시는데 그만큼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실까요? 그분들은 보면은 주위에 있는 환경 자체가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뭐 지금 유튜브를 보시잖아요. 유튜브를 보면 뭐 월 매출 1억, 뭐 순이익 5천, 뭐 한 달 만에 3천 벌기, 막 이런 썸네일들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그걸 보다 보면 마음만 급해져요. 자, 왜 그러냐? 남들은 저렇게 잘 버는데 나만 뒤처지나? 남들은 저렇게 능력이 많은데 나만 능력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당연하죠.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근데 대표님은 처음부터 잘 나가셨던 거 아니에요? 누구나 초보는 있어요. 이 컵 이쁘네 그러면 내 스타일이다 팔아야지라고 하면서 도매몰에서만 찾는 거지. 자,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고 왜 망하냐? 공급자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상품만 찾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을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 상품을 열심히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뭐 찾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봐야죠. 더 정확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그 소리가 어디에 나오냐?
키워드에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을 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키워드는 고객의 주문서다. 자, 고객이 검색창에 키워드를 칠 때는 그냥 심심해서 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결핍이나 고통이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키워드로 적어내는 겁니다. 대표님들도 가장 최근에 상품을 산 걸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품을 검색하고 상품을 구매한 걸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줘야 좀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슬리퍼 뭐 신고 있어? 저는 돌 슬리퍼 신습니다. 그럼 내가 그 지압 슬리퍼를 한번 박 PD랑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자, 지압 슬리퍼 하면 뭐가 제일 처음 떠올라? 지압 슬리퍼 하면은 일단 뭐 건강, 그다음에 뭐 돌 박힌 거, 뭐 이런 거 떠오르는데 일단 좀 아파요. 그래서 뭔가 돌 박힌 슬리퍼, 근데 아프다. 뭐 이런 거? 그치. 그래서 초보셀러는요, 지압 슬리퍼를 찾을 때 가격이 제일 싼 거 찾거나 아니면 남들이 돌이 10개 박혔으면 11개 박힌 거, 남들보다 많이 박힌 거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네이버에서 지압 슬리퍼라고 검색을 해보면 자동완성어나 연관 검색으로 사무실 지압 슬리퍼, 뭐 지압 실내와 같은 키워드가 뜨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또 사무실에서 신겠다는 얘기죠. 하루 종일 앉아있는 직장인들이 발에 통증이 있거나 다리가 퉁퉁 부어서 제발 내 다리에 붓기 좀 빼줘라고 비명을 지르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지압 슬리퍼를 검색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슬리퍼를 많이 신는 공간이 바로 사무실이고요. 사무실은 어때야 돼요? 다른 사람과 같이 근무하니까 조용해야 하잖아요. 일반 지압 슬리퍼. 자, 박 PD 지압 슬리퍼 어땠어? 저는 일단 생각보다 되게 아팠고 그냥 쓰는 그 고무 슬리퍼가 아니라서 그런지 밑바닥이 약간 나무판이라고 해야 되나 좀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걸을 때마다 따각따각 이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납니다. 그렇지. 그래서 저는 지압 슬리퍼가 아니라 사무실 무소음 붓기 케어 솔루션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박 PD가 신었던 딱딱한 밑창이 소재가 아닌 부드러운 EVA 소재로 그리고 디자인도 어떻게 좀 더 고급스럽고 예쁘게. 자, 이렇게 기획하면 5,000원짜리 슬리퍼가 2만원짜리 솔루션이 됩니다. 이게 바로 키워드 기반의 상품 기획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대표님한테 괜히 뭐 시비 거는 건 아닌데 이게 제가 돈이 있으면 사실 그렇게 밑창 뭐 EVA로 돼서 뭐 이렇게 소리 안 나고 뭐 돌로 지압이 돼서 붓기가 되는 거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만들 돈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나는 그래서 더더욱 1인셀러가 유리하다고 생각해. 왜요? 내가 100억의 매출을 하는 과정 속에서 혼자 사는 거는 절대 아니잖아. 직원들과 같이 일하고 그럼 직원 월급 줘야지. 그리고 공간이 필요하니까 임대료 내야지. 그리고 그 상품을 또 나름대로 많이 있으니까 광고해야지. 그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남는 수익은 5에서 10%밖에 남지 않아. 근데 1인셀러는 내가 방금 말한 기획만 하면 순이익이 적어도 30% 이상 남게 돼.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말한 기획은 박 PD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장을 차리고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어디서 찾냐? 사무실 지압 슬리퍼 그리고 도매 사이트에 엄청나게 많이 널려 있어. 자, 혹시 그 대표님들 가운데 도매 사이트에서 상품 소싱하면서 10페이지, 20페이지까지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도매 사이트에서 상품 찾기는요, 우리가 초등학교 소풍 때 보물찾기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품 소싱을 하는 분들도 지금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매 사이트에 널려 있는 많은 상품들이 있어요. 그 상품들을 우리가 찾는 거죠. 찾아서 뭘 하냐? 컨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컨텐츠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그런 문제, 고통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해결하는 컨텐츠를 내 상품으로 만들어주면 소비자들은 반드시 찾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직접 만들고 하는 그런 제조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편집을 해라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1인 셀러는 제조자가 되면 망해. 왜 망하냐?
아직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 그러면 세상에 많은 그런 상품들을 고객의 키워드에 맞춰서 재구성하는 편집자가 되면 돼. 이거는 돈이 드는 게 아니라 관점만 바꾸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 제가 2017년도쯤인가 여성용 면도기를 판 적이 있었거든요. 여성용 면도기를 팔았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여성용 면도기가 대박이 났어요. 뭐 2천만 개 팔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여성용 면도기가 안 팔리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뭔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은 인종이 다양하잖아요. 인종이 다양하니까 여성분들도 면도기가 필요한 분들이 많았나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성분들이 면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성분이 면도한다고 뭐 이상하잖아요. 자,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네이버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다가 얼굴 솜털 제거란 키워드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면도를 하는 게 아니라 솜털 제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제품을 얼굴 솜털 제거기라는 그러한 상품명을 붙여서 판매를 했습니다. 지금도 솜털 제거기라고 치면 많은 상품들이 나오고요. 제가 그거를 맨 처음 팔게 된 거죠. 바로 그게 제품은 그대로인데 사용자에 따라서 관점만 바꾸게 된 거죠. 지금 내가 당장 뭐를 해야지 맞는 걸까? 이게 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숙제? 과제? 같은 걸로 한마디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탁셀러분들이 상품을 싸줄 때 키워드, 저는 아이템 발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템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도매 사이트에서 그 상품을 먼저 검색을 해서 괜찮은 상품을 찾습니다. 자, 그런 습관 버리셔야 됩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게 판매자 관점이고요. 대신 어디서 보냐? 내가 아이템을 팔아야겠다. 키워드를 찾았다. 그러면 네이버 검색창을 켜고요. 그 상품의 키워드를 한번 쳐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뜨는 자동 완성어와 연관 검색어를 보면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사람은 왜 이 키워드를 검색했을까? 이 사람은 지금 뭐가 문제일까? 뭐가 불편할까? 어떤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바로 Y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창고가 무너지고 중환자실에 다녀와 보니 알겠더라고요. 상품이 없어지고 사라졌다고 표현을 하죠. 상품이 사라져도 잘 팔릴 상품을 보는 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본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눈만 뜨면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당장 대표님들의 다짐 한번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요. 어떤 다짐이냐? 나는 상품이 아니라 고객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소리를 듣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러면 잘 팔리는 상품을 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자, 셀러분들은 혼자입니다. 자, 혼자 가면 외롭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멘토가 항상 되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찾은 내년 봄 시즌 역대급 블루오션 키워드 하나를 직접 공개하고 상품 분석, 키워드 분석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 놓치기 싫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엠캐터 전준혁이었습니다.